차이나 전기차 ETF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반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의 구성 종목을 나타낸 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당연히 CATL이고 8.66%입니다. 2등은 비아디고 8.22%이고 3등은 선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천 기술입니다. 7.34%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을 통해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PER이나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가치 배수를 가지고 주가를 계산할 때 무조건 이 주가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절대적인 평가로 이 기업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정해진 공급 시장 내에서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사람들의 심리, 광기는 측정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러죠. 그래도 최대한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기업들 그리고 다른 산업 내에서 이 정도 가치 배수를 받았을 때 이 정도 주가를 시장에서 가치 평가받았다.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먼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ATL, BRD, 그리고 회천기술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특히 21년도 말부터 CATL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BRD랑 선전 이노방스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긴 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ATL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CATL의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출과 순이익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매년마다 이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300억 위안을 벌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따지면 62조 8천억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1년 매출로 62조 버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잘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년에 48조 정도 버니까 SK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고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당연히 많이 법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307억 위안 정도를 버는데 요거는 하나로 따지면 한 6조 정도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작년도에 25조 정도 벌었고 순이익으로는 한 7,600억 벌었습니다. CATL이 매출도 거의 한 2배 이상이고 순이익은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CATL은 마진율로 따지면 9% 정도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마진도 좋아요. CATL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CATL의 지난 5년간 EPS 평균 성장률은 45.1%였습니다. 보통 어떤 기업들의 성장률을 생각할 때 EPS 평균 성장률을 보고 나타냅니다. 지난 5년간 CATL은 평균적으로 45.1%씩 매년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는 갑자기 전기차 시대가 찾아왔으니까 그때는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100% 이상을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도 100%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난 2018년,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합쳤을 때는 45.1%만큼 평균 성장을 했었어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IPO를 할 때 보통 PEG라는 가치 배수를 써서 공모가를 정하는 편입니다. PEG는 월가 영웅 피터 린치가 고안한 방법인데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EPS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서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PEG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EPS 성장률이 낮은데 PER이 높으면 PEG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CATL은 지난 5년간 평균 EPS 성장률이 45.1%인데 지난 12개월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나타냈을 때 24.85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후에 예상되는 PER은 27.7배예요. 피터 린치는 PEG 0.5에서 매수하고 1.5에서 매도하길 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PEG를 1로 기준을 삼아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말은 평균 EPS 성장률이 45.1%, 그러니까 매해마다 45% 성장을 하는 기업은 45배의 PER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CATL의 PER은 24.85배니까 지금까지 성장한 속도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CATL의 PEG를 계산해보면 24.85 나누기 45.1 하면 0.5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1.5에서 매도를 하길 권했는데 0.55배면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CATL의 적정 PEG가 1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이 0.55배니까 0.45배만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45%만큼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 그 기업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EPS 성장률은 좀 줄어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지금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이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EPS 성장이 그렇게 확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PEG를 1로 봤을 때 합리적인 PER이 한 45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PER이 45배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CATL의 EPS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은 5년 평균 EPS 성장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0년도밖에 데이터가 없고, 심지어 2020년도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는 순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못했어요. 물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평균 성장률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CATL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낮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같은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5년간 EPS 평균 성장률이 5.59%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알리바바는 성장 기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물론 성장을 했지만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5.59%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분기 기준으로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리바바는 45배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고 EPS 평균 성장률이 5.59%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PEG로 따지면 거의 한 9배 정도의 PEG가 나옵니다. 성장률로 봤을 때 아까 CATL은 0.5배 정도밖에 PEG가 안 됐는데 알리바바는 굉장히 CATL보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대로 따지면 CATL이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CATL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67 정도의 PEG가 되고 애플은 3.67배, 성장 속도가 빠른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4.7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7.9배, AMD는 55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PEG가 2에서 7배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CATL은 0.55배면 진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정치적인 이슈, 자금력, 수급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성장 속도만을 비교했을 때는 CATL이 성장 속도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ETF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아디의 실적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비아디의 실적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200억 위안 정도를 벌었는데 하나로 따지면 81조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비아디도 LG에너지솔루션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3조 정도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의 지난 5년간 EPS 평균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32.48%가 나옵니다. CATL보다는 5년간으로 따졌을 때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최근을 보시면 진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500% 성장을 했고 요 수치는 최근 테슬라를 제치기도 하고 뭐 배터리 쪽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전 세계 2등 배터리 점유율을 차지했었죠. 비아디는 이 추세에만 유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CATL보다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아디의 PEG를 계산해보면 지난 12개월간 순이익 기준으로 비아디의 PER이 42배 정도니까 평균 EPS 성장률 32.48%로 나누면 42.63 나누기 32.48 하면 1.31배 정도가 나오네요. 성장 속도만을 따졌을 때 비아디는 CATL보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CATL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오히려 현재의 PER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지난 5년간이 아니고 지난 1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아디의 EPS 성장률이 거의 한 500% 정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PEG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난 1년간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PEG를 보통 월가에서 계산을 할 때도 지난 5년간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31배면 CATL보다는 좀 고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리바바나 아니면 다른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진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1.31배 정도의 PEG가 나오는 기업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터 린치가 말한 대로 1.5배에서 나는 매도를 할 거다라고 본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1.5 마이너스 1.3125 그리고 나누기 1.3125 하면 14%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비아디가 앞으로 32.48%보다 더욱더 성장을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진짜 실적이 완전 미친 듯이 올랐었기도 하고 앞으로 23년도에도 기대를 하는 게 얘네들은 배터리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있죠.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를 제쳤고 배터리 쪽에서는 LG 엔소를 제쳤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거를 빼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회천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230억 위안이니까 하나로 따지면 4조 4천억입니다. 회천기술 또한 LG에너지솔루션보다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회천기술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순이익률이 18%나 달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면. 순이익률이 18.77%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IT 기업보다 2배 정도의 더 많은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천기술의 지난 5년간 EPS 평균 성장률은 30%입니다. 회천기술은 앞서 보셨던 CATL이랑 비아디랑 다르게 그래도 꾸준히 매년마다 거의 일정 비율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회천기술도 마찬가지로 PEG를 계산해보면 지난 12개월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PER이 38배 정도니까 평균 EPS 성장률 30.5%로 나누면 38.91 나누기 30.5 하면 1.27배가 나옵니다. 회천기술 같은 경우는 비아디랑 거의 비슷한 가치 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터 린치가 말한 1.5배보다도 아직 싸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알리바바랑 미국 기업들 대비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PEG를 계산을 못하고 삼성 SDI 기준으로는 1.41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삼성 SDI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고 네이버는 한 1.67배가 나옵니다. 네이버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기술 같은 경우도 1.5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 마이너스 1.27 그리고 1.27로 다시 나누면 되죠.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진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수급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호재 뉴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장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좀 안 좋게 적용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안 좋은 점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들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점이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하고 이래야 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 수급 심리적으로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확실히 성장 속도만을 비교했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진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주가를 계산할 때 성장 속도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하물며 유형자산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주가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지분, 심지어 미래 벌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또 주가를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의 성장 속도가 좀 꺾이면 그 기업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PEG라고 하는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가치 배수를 가지고 한번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성장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확실히 싼 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생산 캐파의 77%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계 3위 배터리 생산 업체인 일본 같은 경우도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서 생산 캐파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중국의 10%밖에 안 되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등도 중국입니다. 비아디가 독보적으로 많아요. 전 세계 배터리 업체도 중국입니다. 1등이 CATL이고 2등이 LG에너지솔루션인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로는 비아디가 LG에너지솔루션을 또 제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좀 나은 편인데 가장 먼저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주가 약세의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미중 갈등인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전 세계 입지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슐츠 총리 같은 경우도 좀 중국에 방문해서 최근 들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랑 이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켰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칩스법이라든지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를 통과시키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다들 미국으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 나라들이 자국들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미국을 신랄히 비판을 했고 요거 관련돼서는 예전에 오커스 핵 잠수함 관련돼가지고 좀 미국이랑 트러블이 있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유 결제 수단을 위안화로 하고 루블화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무조건 미국 편을 든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장기적인 패턴으로 보면 진짜 22년도 말부터 해서 완전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반등하는 추이가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 탄산 리튬을 기본 원재료로 해서 소재를 만들고 이 소재를 기본 원재료로 해서 또 배터리를 만드는데 보통 양극재와 같은 소재는 탄산 리튬 가격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가격 반영이 된다라 그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가격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LFP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래도 수익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된 주요 원인이 최근 들어서 2040년까지 리튬 수요가 40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보다 16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거를 단순 계산해보면 양극재랑 배터리 쪽으로도 지금보다 16배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장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해져 있는 CATL이랑 비아디, 회천기술의 가치 배수를 한번 측정해봤고 그에 맞는 주가 계산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기업의 성장 속도만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순 자산만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장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성장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나 전기차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2040년까지 리튬 수요가 40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만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사까지도 결국에는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